안녕하세요. 오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개발과 프로그램 제4강에 해당됩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회기까지에는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해오던 내용을 교재와 더불어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2개 생성이 되고요. 2개를 다 이수해야 출석으로 인정되어집니다. 동영상 수업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거나 설계해야 하는데 동영상 학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러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우수활동 프로그램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들 중 20분씩 대략 20분씩 동영상을 프로그램별로 이게 몇 가지씩 조합해서 20분 정도를 다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분씩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학업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동영상 수업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4강 내용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의 이해라는 입장에서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에서는 크게 청소년기의 보편적 변화 특성과 발달 특성의 차이와 프로그램의 형태 구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해야 하는 것에부터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청소년들의 보편적 특성을 정확히 알기 위함으로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의 보편적 변화 특성입니다. 청소년기는 분명한 성장의 시기입니다. 서로의 개인차가 존재하고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사고나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성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소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선호도도 다를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서 보여주는 이 파워포인트의 장은 오늘 학습 정리의 장으로도 학습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의 발달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들은 성장과 특성화에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에 분명하거나 명료한 동시대의 특성을 같이 하여 모두 제시될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발달이라고 하는 과정에 도달하고자 끊임없는 변화와 자기 수정의 과제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독립적 사고를 가진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부단히 가지고 있는 내용들과 자원들을 잘 이해해야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청소년 발달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과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발견한다라는 입장에서 경험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크게 자기의 발견에 크게 자아 개념의 이해와 자신을 보는 관점의 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래와 안전한 관계에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자아 개념의 이해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요. 자기 이해와 의사결정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자기를 보는 관점의 개선으로 이해한다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발달에 자기 발견과 더불어 자기 이해가 있는데요. 자기 이해는 자아 개방과 노출, 그리고 자아 개념의 충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학습 요구를 성취해 나가는 자아 개방과 노출의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을 자아 개념의 충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청소년에게 자기 상을 돌아보며 느끼게 되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변화 과정으로서 자기 발견과 자기 이해로 청소년이 발달한다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신의 변화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변화의 장면에서 찾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른들이 지각한 심리적 특성과 자아관계성에 대한 도덕적 능력이 미확립되어 있다는 점은 곧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의 제공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만 제공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므로 말해주는 근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의 보편적 변화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은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로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신체 발달은 프로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체 변화와 심리정서 발달 이론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또한 인지 발달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은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 발달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청소년 보편적 변화의 발달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발달의 이론적 근거를 프로이드, 피아제, 에릭슨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첫째, 신체 발달의 내용으로 7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 곡선과 두뇌 곡선, 임파성의 조직 곡선, 생식 기능 곡선으로서 0세부터 20세까지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다만 그것이 이제 굴곡을 가지고 하는지 직선적 선행적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신체상과 조숙과 만숙, 그리고 개인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신체상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 정도, 자신과 타인의 반응에 크게 좌우하는 내용들이 신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부정적 자아성이 크고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신체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성들은 체중에 민감하다. 교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존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신체상으로 나타나는 신체 변화의 차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조숙과 만숙입니다.
빨리 성숙하는 거, 천천히 성숙한다라는 입장에서 봐주면 좋겠는데요. 조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성공적 교육 관계, 그리고 위신, 지위 향상, 긍정적 대인관계로 조숙으로 볼 수 있고요. 만숙은 부정적 자아개념, 계속적 의존욕구, 반항과 구속, 공격적 행동이 만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의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성적, 성숙에 상당한 개인 차이가 존재하고 개인이 처한 사회적, 인지적, 환경적 영향에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의 차이로 신체상 조숙과 만숙, 그리고 개인차라고 하는 73페이지 도표로 인식이 가능한데요. 71페이지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사춘기 이전에 남녀 차이가 없다가 사춘기 이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남자들은 대근육 운동이 계속 증가하나 여자들은 15세 이후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 영역에 있어서 어깨, 팔, 몸통, 다리의 움직임을 협업시켜 이전보다 약간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약간 더 높이 뛸 수 있으며 약간 더 멀리 공을 던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신체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련되고 능력적인 운동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 눈과 손의 협업 능력을 향상되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심 있게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춘기에 생물학적 변화로서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73페이지 둘째, 인지적 발달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청소년기에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되는데요. 인지 발달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적 증가는 아동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효율적으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고하게 되고 질적 증가하는 인지 과정에서 변화를 하는 추정적인 사고, 이성적 사고, 가설적 사고, 영역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라는 건데요. 사고는 생각이잖아요. 추상적인 생각, 이상적인 생각, 가설, 그리고 연역적인 내용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인지 발달의 근간을 이룬다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이 성숙해 감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인지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입장에서 인지적 발달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형식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인지적 발달 단계에서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하여금 여러 측면에서 변화하게 하는 자신이 그들의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안정된 정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조망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때 자신이나 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가설적인 사고와 이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므로 권위를 나타내는 모순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이러한 모순을 발견할수록 곤란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를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인지 발달을 통해서 또 하나의 타인에 대해서 사회 인지가 발달하여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변화가 너무 커서 자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아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으로도 이해되기도 한데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상적 청중 14페이지에 나옵니다. 청소년이 자신은 항상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튀는 행동과 현란한 옷차림을 통해서 눈길을 끌려고 하는 것을 상상적 청중, 즉 실제 남들이 나를 쳐다볼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그러한 상상 속에 청중들이 나를 본다 라는 입장에서 튀는 옷이나 튀는 행동을 한다 라는 입장이고요. 개인적 우화라는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경험은 독특한 것이라고 믿고 자신이 경험한 첫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자신이 경험한 이별이 세기의 슬픔이므로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변의 신념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이 개인 우화입니다. 이 자중심성인 자신의 청소년 초기에 강렬하게 나타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에 의해서 조망 능력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된다라는 내용으로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셋째, 사회 정서적 발달이라는 입장에서 보실 텐데요. 청소년기는 청소년기의 정서에 있어서도 변화가 보이는데요. 정서는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강한 감정인데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정서는 격렬함과 변화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 인지의 변화, 타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함으로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 시기의 정서는 일관성이 없고 과민하고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정서의 동요를 느끼게 되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도 어떤 때는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대인관계가 부모와 가족관계에서 또래관계 등 외부의 관계로까지 확장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확장된 관계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이 줄어들기도 하고 변화가 심하다. 즉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도 이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에 대한 개념 또한 생기게 되는데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특성들보다 내면적인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한 자아상을 구성하고 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자신에 대한 발견, 다른 사람과 다른 나로서의 나, 주체적인 자와 개체적인 자의 통합,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관성 있는 나의 본질을 파악하는 노력이 청소년들의 발달 과업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또 나타나는 내용들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탐색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립해 나아간다는 자아 정체성 확립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되는 역할 혼미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에릭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처럼 청소년들의 보편적 변화의 특성으로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정서적 발달이라고 하는 정서 사회적 발달로 이론적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의 관계에서 두 번째, 발달 특성의 차이와 프로그램의 형태 구성인데요. 여기에 청소년 초기의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의 연계, 그리고 청소년 중기의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 연계, 그리고 청소년 후기의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 연계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학습장에서 다룰 내용은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초, 중, 고 시기의 청소년 프로그램 형태의 표로 이해해주면 좋겠는데요. 초기는 초등학교, 중기는 중학교, 후기는 고등학교,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눌 수는 없으나 크게 초기, 중기, 후기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내용은 청소년 초기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청소년 초기는 신체적으로 사춘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속한 신체 성장이 가속화되어 성장 곡선인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2차 성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도덕적 그리고 사회 인습적 발달 특성을 살펴보면 서로 갈등하는 가치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도덕적 문제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야구장 관람 티켓을 가져다 주기 위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다친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대답했고 3분의 1 이상은 넘어져서 다친 아이를 모르는 아이이고 친구와의 약속이 지켜야 하니까 가는 길을 그대로 가야 한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3분의 1과 3분의 2의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사회적 인습의 발달 시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 인습적인 영역에서 이들이 오랫동안 한 사회를 유지되어 온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빠 생신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마련한 만찬에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부모님의 요구대로 정장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해 일해야 하며 자신이 편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입게 되면 부모님께 피해를 주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해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나 규범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권위나 구속력은 전통이나 부모님의 명령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규칙에 대한 복종의 태도가 강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저학년일수록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술할 때 행동적 비교는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행동의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규칙적인 행동이 안정된 심리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영희가 우리 반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린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영희가 매우 예술적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특성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아 개념의 인식에 있어서도 자신을 서술할 때 신체적, 행동적 또는 다른 외적인 것들에 대한 서술에서 내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기질, 가치, 신념, 이념 이와 같은 것들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에 절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친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친절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나타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운동 능력에 있어서도 예전과 약간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약간 더 높이 뛸 수 있으며 약간 더 멀리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세련되고 능동적인 운동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잠복기로 보았고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 에릭슨은 권면성대 열등감으로 구별했습니다. 청소년 초기 신체적인 성장으로부터 각종 심리 특성이 나타내므로 실제로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할 때 이러한 발달적 견해를 최대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 청소년 발달에 통해서 적합한 프로그램 형태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겸비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발달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좀 전에 보는 것처럼 청소년 초기의 발달의 특성으로 도덕 및 사회인식적 발달, 사회인식적 영역,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아 개념의 인식, 운동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잠복기는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최우선 가치를 찾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일상세계에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관계 파악의 프로그램으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시는 내용들,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은 청소년의 특징으로 신체 특성, 정서적 특성, 지적 특성, 생활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특성으로 학교 밖, 학교 폭력의 노출, 불안,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무리로 다니면서 힘에 대한 서열 경상, 여자아이들의 배타적 소집단 형성, 기회마다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생활적 특성들이 있더라 라는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적 특성으로 어른에 대한 반항이 시작되고 어른의 말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고 남과 경쟁과 비교 의식이 발생하면서 또래 간의 밀착 관계, 학교 가기 싫다라고 왕따 이전에요. 끼리끼리 문화 가운데서 좀 친한 친구와 멀어지면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년 초기에 보이는 형태 가운데 하나이고요. 체벌과 편애에 민감하다. 이성에 관심이 있고 표현에 적극적이고 고민이 많으나 어른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관심과 탐색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장되어서 형식을 갖춘 모든 토의가 가능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야가 분명하고 학습 능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지적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높아지고 정의감도 형성되는 시기가 청소년 초기의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생활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발달의 특성으로 프로그램 연계 시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프로이드의 심리정서 발달의 잠복기는 사회적 가치를 내면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 일상세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관계, 파악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셋째, 건명상대의 열등감 시기. 건명상대의 열등감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릭슨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아제였습니다. 이러한 셋째 건명상대 열등감 시기에는 자신있게 느끼는 사회적, 학업적인 기술을 획득하게 되고 이것이 제대로 획득하지 않으면 열등감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자신감을 획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시기에 신체적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학생일 경우 사춘기의 변화를 부정적이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힘이 더욱 세지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남학생에게는 약해 보이는 친구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체 이미지나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청소년 초기의 발달 특성으로 이해되는 넷째 내용이었습니다. 다섯째, 자아 개념에 있어서 외적인 서술이 아니라 추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내면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운동 기술에 있어서도 향상을 보이는 좀 더 나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기량이 늘어난다라는 거겠죠. 향상을 보이는 시기이므로 세련된 운동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세련된 운동 기술을 통해서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초등학교 시기의 친구들과 노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발달 단계이므로 놀이를 통해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청소년 초기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입니다. 이러한 중기의 내용은 청소년 시기의 중기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 연계에서 신체적으로 중기 시기에는 여자들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남자나 여자 모두 신장이 95%까지 발달하고 2차 성징이 더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체력, 운동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가지고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또래 중심으로 행동이 바뀌고 또래들의 외모, 언어, 행동을 모방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시기에 사람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사항적 요인에 의한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과 속을
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개념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상황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 불일치에 혼란스러워하고 청소년들에게 부모, 친구, 이성과 같은 상황에 그리고 학습 상황에서도 자신이 설수를 하도록 하여 불일치 여부와 가장 혼란스러운 불일치 내용을 지적하도록 하는데요. 이 시기에 즉 15세 정도를 말하는데요. 자신 안에 몇 개의 다른 자아가 있음을 느끼고 불일치하는 경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했다고 불편함을 없애고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노력, 그러한 활동, 그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감정적 기복이 심하고 정서 표현한 능력은 발달되기도 합니다. 이때 정서는 성적인 색채를 보이고 충동적이고 반항적이며 감성적인 것에 대해서 감적 태도를 더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 암학생은 어렵고 힘들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함으로 즐거움을 유지하고 여학생은 자신보다 타인을 의식한 행동을 하고 사회적 요인으로 즐거움을 얻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생식기로 보았고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 에릭슨은 정체감대 역할 혼돈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신체 특성으로 급격한 신체 변화, 생리적 기능, 에너지 왕성한 시기이고요. 자아 의식의 발달, 심리적 이유 현상, 주관 발달, 자기 생각이 자기가 주장하는 주관이 발달하고 추상적, 관념적, 비판적, 합리적 의식도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권위의 반항심과 갈등 및 자기 감정에 도취하는 시기가 신체적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집단 형성과 자신의 표현과 숨김의 양명성, 또래아이와 연예인과의 행동을 표준화하고 닮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서로 끼리끼리 자신의 비정상적인 생활을 즐기고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이웃과 세계를 넓혀지는 사회 특성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강한 호기심과 소속감의 의식이 강해지고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부적응과 비행이 심화되며 불규칙한 행동과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자기 안정을 찾기 위한 초월적인 절대 존재에 의지하고 빠른 이해력과 활동적인 경험, 자기중심적이며 타인과의 논쟁적인 경향을 보이는 지적 발달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내용들이 발달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점에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청소년 중기의 첫째, 심리 성적 발달로 생식기로 이 시기에는 성적 충동을 경험하고 이 성적 충동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만큼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성충동에 충족하고 올바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인지 발달로 발달 단계에서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식적 조작기는 가설 사고, 그리고 초상적 사고, 체계적 사고, 복합적 사고가 가능하므로 체계적이고 조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기 위한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이 가능한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하는 에릭슨의 내용에서 정체감과 역할 혼돈의 시기로서 자신 안에 여러 개 다른 자아가 있어 분리치할 때 혼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찾아가야 하고, 그래서 자아 정체성, 진정한 자아 발견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진정한 자아 발견 프로그램을 통해 편안함을 얻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넷째, 사람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고 행동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이면을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발견해내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연극으로 만들어 또래와 함께 연극 활동을 하여 대인관계의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이 시기는 청소년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전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모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시기는 어렵고 힘든 일에 도전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래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모험 프로그램에 또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섯째,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이므로 감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도 이해하여 공감해주는 능력을 키워가기 위한 내용이다 라는 입장에서 청소년 중기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 연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후기의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 연계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거의 성인기에 가깝게 되는 단계로서 신체 구조나 성적이 완료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아인식에 있어서 이 시기에 상황에 따라 다른 자아가 있음을 발견한 불일치에 대해서 불편해 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응집된 자아를 깨닫고 자아 속에서 불일치된 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 편안한 성격을 나타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자신감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게 청소년 후기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욱 격렬하지만 직접적인 표출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억제하며 내면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려는 경향성이 강한데요. 독립성이 발달하여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도 합니다.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어른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어른들과의 갈등을 극복하여 독립성을 발달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좀 더 성인에 근접해 있으므로 성인기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진료 프로그램의 형태가 필요하고 미래 사회 구성원의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사회성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또한 성숙이 완료되었으므로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즉 기획부터 실행까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의 형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초기에는 사회적 가치 파악 프로그램, 그리고 관계 파악 프로그램, 자신감 획득, 신체 이미지와 신체상 인식 프로그램, 자신의 내면 표현 프로그램, 놀이를 통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 진로인식 및 환상 프로그램, 자기 독립성 프로그램, 개인차 이해와 동의 프로그램, 감정과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심리적 이유를 위한 지지와 협력 프로그램, 경쟁과 협력의 상호성 이해 프로그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앞장에 보셨던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청소년 초기의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의 연계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76페이지부터 이야기했던 6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형태여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6가지를 포함한 내용으로 프로그램 형태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청소년 초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프로그램, 자신이 최우선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가치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가치, 관계 파악, 자신감 획득에 대한 내용들도 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체적 조작기는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파악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타인 행동과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에 관찰하여 타인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이나 신체상이나 신체 이미지에 관련된 내용, 자신의 표현할 수 있는,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함께 간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건면성과 열등감으로 사회적, 협업적 기술로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 특히 네 번째, 신체적으로 급변하는 여성과 남성들의 내용들로 신체 변화에 관련된 신체적 이미지, 신체상 인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자아 개념에 있어서 외적인 서술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특성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자기, 가치, 기질, 신념, 그리고 이념과 같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 진로 인식 및 환상, 자기 독립성과 프로그램, 개인차 이해, 동의 프로그램, 감정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 심리적 이유를 위한 지지 프로그램이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기술이 있어서 향상 보이는 시기이므로 세련된 운동기술을 이용해서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에 제공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경쟁과 협력, 상호관계의 프로그램도 여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초기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중기의 내용은 이성교제를 위한 프로그램,
문제 해결 프로그램, 갈등 해결 프로그램, 배려와 협력 프로그램, 민주 시민성 향상 프로그램, 권위의식 배제 프로그램, 나눔과 협동 프로그램, 자기중심적 사고 탈피와 혁신성 프로그램, 창의적 사고 프로그램,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 자아 정체성, 자아 발견 프로그램, 타인과 차이 발견 프로그램, 또래와 함께하는 모험 프로그램, 감정 다루기 프로그램, 진로 적성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형태들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처럼 청소년 중기의 발달 특성으로 심리, 정서적 발달 단계에서 생식기로 인식되는 성적 충동을 경험하고 이 성적 충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만큼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고 성충동을 충족하고 올바른 성적 결정권을 형성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이성교제를 위한 프로그램, 자아 정체성과 자아 발견 프로그램,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 탈피와 혁신적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지 발달 단계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가설 사고, 추상적 사고, 체계적 사고, 복합적 사고가 가능하므로 체계적이고 조합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고, 논리적 사고를 이용하여 객관적 과학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한 내용으로 문제 해결 프로그램, 갈등 해결 프로그램, 그러한 또래와 함께하는 모험 프로그램들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비판적인 사고 프로그램도 여기와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언급하고 있는 정체성과 역할의 혼란의 시기뿐만 아니라 중학생 시기의 발달 특성에 서술했듯이 자신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자의 불일치를 발견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나가고, 그러한 자아를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좀 전에 봤던 자아 정체성, 자아 발견, 자기중심적 사고의 탈피, 또래와 함께하는 모험들이 여기와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려와 협력하는 것, 갈등 해결 프로그램, 그리고 민주시민 형상 프로그램, 권위적인 배제 프로그램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람들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게 된다. 협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또래와 차이를 발견하고 또래와 함께하는 모험에, 그리고 자기 진로에 맞는 진로 적성과 탐색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유사점을 알게 되고 청소년들의 도전의식도 함께 포함하며 감정 기복이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갈등 해결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내용들이 이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청소년 후기의 내용으로 진로 프로그램, 취업과 이제 바로 사회인으로서 이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진로 관련된 내용과 사회성 프로그램,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익혀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회성 프로그램, 직접 설계하는, 그러니까 성숙이 완료되고 책임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 설계하는 프로그램, 미래 인생 설계 프로그램,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계해 나가는 그러한 미래 인생 설계 프로그램, 직업관과 직업 설계 프로그램, 이제 청소년기이긴 하지만 청소년 후기이므로 이제 성인기를 준비한다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분석적 사고 프로그램, 이제 그동안 있었던 사고들이 이제 분석적으로 이해되고, 또한 분석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므로 분석적 사고 프로그램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과 집단 관계 형성 프로그램,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 집단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다. 또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이 청소년 후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형태로서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본질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로 그런 사고들의 내용들이 발달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청소년 프로그램을 짤 때 연령에 맞는 그런 성장 속도에 맞는, 또한 그 시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라는 점이었고요. 청소년기의 보편적 변화의 특성으로 이야기했던 청소년 발달의 입장에서 자기 발견, 자기 이해가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입장이고요. 자기 발견에는 자 개념 이해와 자신을 보는 관점에 개선하는 내용들이 자 발견의 내용이고, 자기 이해는 자 개방과 노출, 자 개념의 충전의 내용으로 청소년들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한 연령대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있다. 초기, 중기, 후기의 내용이고, 그 후기의 내용을 큰 프로그램의 특성들로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4강부터는 강의 시간을 좀 줄여서 동영상을 추가로 보게 되는데요. 이유인즉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이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분씩 잘라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습 시간을 줄이고 동영상 수업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의 내용이 추가로 있음을 인지하시고 두 개 다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상 4강 청소년 발달 특성과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학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